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일체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후원금이라든가 자발적 구독료 어떤 형태의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열심히 봐주시기만 하면 그야말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작은 미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구독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으면 엄지척도 눌러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8월 9일인데 조국이 장관에 지명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불과 35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검찰할 뉴스 빼놓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분석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방송을 통해서 쉽게 이 돌아가고 있는 그 추미애 왕국 깨트리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평가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제가 맨 먼저 이 분석해드린 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개개인 인사 당사자들, 승진 또는 전보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 그리고 지금까지 정권 비리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 사정, 이런 거와 연계시켜서 계속 비판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법참사, 인사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학살, 전멸, 이런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다. 검찰 인사가 말이죠. 이렇게 며칠씩 대한민국 언론, 유튜버를 포함해서 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도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사가 잘 돼서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사가 얼마나 못돼가지고 참사, 학살, 전멸 이런 것이 하루 이틀 갖고는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지고 있다. 상당 기간 오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 자리는 안 옮겼거든요. 이제 곧 자리를 옮기게 될 텐데 아마 11일부로 발령이 났던 것 같은데요. 내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발령 나가지고 가자마자 제일 큰 현안들, 울산시장 선거, 윤미향 사건, 추미애 아들 사건, 등등 하나둘이 아니에요. 신라젠 사건, 라임 사태 사건, 이게 이 10여 개의 권력형 비리로 의심이 받는 사건에 관해서 이제 언론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적 취재에 나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임 검사 책임자들, 이 검사장 아니면은 대검의 고위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새로 부임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중요 수사와 관련된 이 핵심 인사들의 이 발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왜 참사 이렇게까지 불리냐면 대검 자리가요 9개 자리인데 결국 남은 것은 3개 정도 자리만 남아있고, 특히 좀 핵심적인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조정부장만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기획조정부장 한 사람을 가지고, 기획조정부장은 사실상 직접 수사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인데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면 다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도 거의 다 싹 바꿨잖아요. 이번에 한 사람 빼놓고 싹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인사를 한 것도 추미애가 사상 초유일이고, 이렇게 검찰청 인사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도 추미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NGO 이 법률 문제 계속 이 소송 고발을 하는 우리 NGO 애국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요, 잘 추적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서도 추미애가 과연 어떤 법규를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위배했는지, 그것이 실정부 위배가 돼가지고 추미애의 현 자리,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 커리어 관리에 얼마만큼 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정치적,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을 검토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검 안에 주요 간부지들은 딱 한 명만 빼놓고 싹 다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에는요
중앙지검이 있고 동부지검, 남부지검, 서부지검, 북부지검 이 5개 지검이 있어요. 그런데 5개 지검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이죠. 이 중앙지검의 지검장은 그러니까 살려놨잖아요. 그대로 정권 코드를 맞추는 수사,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성윤 당신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비판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박원순 사건 진도 하나도 못 나가고 있죠.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채널A 수사, 한동훈 수사, 사실상 답보 상태나 마찬가지고 한동훈이 공모 혐의 집어넣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안에 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분석해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아실 것이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남는 지검 중에서 중요 현안은 남부지검과 동부지검에 지금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대검에 있는 것 빼고요. 그 지검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검 이번에 그래서 지금 검찰 안박에서는 동부지검과 남부지검 이번 인사의 사실상 핵심 포인트였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동부지검장으로 간 사람은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갔고요. 남부지검장으로 간 사람은 박순철 의정부 지검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서는 지금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같이 근무했던 당직 사병들이 일제히 당시에 써놨던 SNS까지 증거자료로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되면 추미애를 직접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는커녕 이 장관 예부를 해서 제3의장조에서 만난다, 조사한다, 진술을 받겠다, 이런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부지검에 새로 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아마도 이 깔아뭉개기 수사로 일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지금보다 더 깔아뭉개기가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김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채널 A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의 의견을 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담당 부장이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김관정이에요. 그래서 김관정이는 실무진에서는 의견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가 내지 마라, 내주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겁박을 주니까 놀래가지고 내지 않은 사람이 김관정이에요. 이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했던 사람이 바로 동부지검장으로 갔으니 그 아들 수사는 보나마나 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검 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느냐면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인 금융 부조리 비리 의혹 라임 사태와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 남부지검입니다. 왜냐하면 남부지검은 서울 각 지검 중에서 금융범죄 중점 수사청이 바로 남부지검이에요. 그래서 이 전임 송삼현 지검장은 라임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수사 속도를 냈어요. 윤석열 총장과 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실상 뭐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지검장에 새로 간 사람, 이 사람을 보면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박순철 의정부 지검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갔어요. 이 전부가 됐는데 이 박순철 신임 남부지검장은 이미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정권 코드를 맞춘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박순철 신임 남부지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 가서 이런 신라젠 라임 사건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권 실세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부지검에서 과연 이 사람들 제대로 다루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또 이 한동훈 검사장이 KBS 오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보도 관계자들, 그 다음에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도 남부지검에서 맡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한동훈이가 고발한 사건을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의문이 생긴다, 이런 말씀,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사법참사, 인사참사의 영향이 대단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켜봐도 별 얘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진도가. 예. 그 다음에는 이 친노, 친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민주당의 이상호 위원장, 부산 사흘 위원장입니다. 사흘 위원장이 이제 구속 기소가 어제 8월 7일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어요. 구속영장이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죠. 이 이상호 위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돼서 이제 비리 혐의가 밝혀진 건데, 라임 사태 자산 운영에 전주로 알려져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이 3천만 원 이외에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에 투자를 청탁받고, 이게 전문건설인협회 감사입니다. 연봉이 무려 3억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최고 단체에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하자면 투자 청탁을 받고 투자 대가로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자신의 동생한테 5,600만 원을 건네게 한 혐의, 요것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3천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동생에게 김봉현이가 5,600만 원을 주도록 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 이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고, 또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흘 민주당 후보로 나왔지만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노사모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아시죠? 노사모에서는 미키 누크라는 필명으로 굉장한 인기를 받았던, 그리고 활동을 왕성했던 사람이고, 2002년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대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검사장이 지검장에 오기 전에 해서 구속 기소까지 만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친문 인사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또 다른 어떤 비리가 숨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또 새로운 혐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다. 현재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되어 있다. 다른 실세들과의 어떤 연계 의혹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켜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뭐가 있느냐, 조국이 지금 최근에 말이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을 비판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양산한 언론인들, 유튜버들 전부 손해배상,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한 바 있고, 이 공개 선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표인 사람이 바로 국대 떡볶이 대표를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우종창 씨도 이제 항소를 했지만 여하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종창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사건 주심과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를 나눴다. 이것이 방송의 내용인데 이 방송이 허위다. 그래서 이제 고소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이 조국이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지명 1년을 맞아가지고 페북에 무슨 말을 지금 올리고 있느냐면, 가족들 모두가 멸문지화가 됐다. 즉 한 집안이 멸망하는 재앙을 맞이했다. 이것이 잘못된 검찰 수사의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예, 묵묵히 수사를 잘 받아왔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다. 예,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저렇게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예, 재앙을 당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국의 이런 이 페북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윤석열의 밑거름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예. 한국 검찰은 실효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와 이익에 따라서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년 하반기 초입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갈 총 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에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서초동을 가죽 채운 촛불 시민의 덕택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것도 잘못하면 법적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 검찰에서 탄핵을 위한 밑그림을 준비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국이가 자기 비판했다. 그야말로 루머를 양산했다. 이 언론사, 유튜버 전부 고소 고발하겠다. 라고 한 것과 과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우리 NGO 단체에서 철저히 해명해야 되겠다. 자, 한번 법적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조국과 한 몸이죠. 조국과 관련된 책자를 쓰고 그 수천만원, 수억원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김무 미래통합당의 의원, 검찰 출신이죠. 요새 추미애 인사를 두고 애완용 검사가 득세한다. 늑대 검사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남국이가 또 오늘 나섰어요. 추미애 장관이 인사가 만사라했잖아요. 요 선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검찰 인사는 상당히 균형적이었는데 그러면 김웅은 윤석열 검사냐? 예, 윤석열 검사냐? 이렇게 막말을 퍼붓고 막말을 거꾸로 김웅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이 김남국이는 이 추미애 정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의원이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요즘 친추미애 입장에서만 지금 논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 김경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김경수 과연 기사 회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많은 지금 현재 이 법조계에 이 주목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휴가가 또 이 연휴가 8월 15일 대체 연휴가 생겨갖고 17일까지 재판이 모두 안 열려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법일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 서울고법은 내주까지 재판이 안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김경수 재판과 관련해갖고 많은 군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언하기 직전에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임기 내내 과연 대법원까지 가겠느냐, 의도적으로 정부와 법원이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차기 대선 후보군에 김경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사법부를 풍자하는 그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문국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법이 썩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했을 때는 사법부, 또 법관, 법은 이미 죽어서 관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경수 지사 2018년 8월에 특검에 기소돼서 1심 재판부는 딱 5개월밖에 안 걸려가지고 2년 선고해서 법정 구속했어요. 근데 지금 항소심 재판 1년 7개월이 되고 있는데 도돌이표처럼만 계속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재판장이 바뀌었는데 이 재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주심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2심 언제 나올지, 특히 왜 그러냐면 2심 재판부가 118만여 개의 댓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특검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 항소심 재판이냐, 이런 거를 충분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게 됐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김종민 의원은 경남에서 김경수 지사 구명에 나설 것 같은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김경수 재판, 우리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춰서 공평 무사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고, 그래서 이 재판이 자꾸 늦어지면서 확증 편향의 사례가 사법부에까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법보다 정권을 염려하는 법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용 재판인데요. 이재용 재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과 같이 불기소하라, 기소하지 말아라,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앙지검에서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이 결론을 못 내는 이유는 담당 부장판사, 이복현 부장검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담당 부장검사가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부장검사가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그래서 인사가 있기 전에 결론을 내고 떠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곧 이재용 이 부회장에 대한 중앙지검의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대검입니다. 대검. 대검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직전을 봤는데, 이번에 사실상 추미애 인사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요거 하나는 이성윤 약 의견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구속수사까지 났는데, 대검 이번 인사를 보면 사실상 요 문제에 관해서도 이 윤석열 총장의 의지를 제대로 중앙지검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인물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검찰에서는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 그야말로 정치 색깔이 없는 중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인데,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위원회 의견을 안 따르는 것도 검찰 스스로의 모순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의견은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는 그대로 기소로 가자,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불기소, 수사 유예를 하자,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 기소 유예하자는 것은 사실상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재용의 죄가 있는 건 맞지만 이 기소가 됐든 불구속이 기소가 됐든 이 기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환경, 이 피의자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게 이제 무죄나 마찬가지예요. 소를 제기 안 하는 거잖아요. 기소 유예. 그래서 기소 유예로 가자, 이런 의견이 지금 또 검찰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령을 만들고 있어요. 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고쳐야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근데 그 하위령이 대통령령이에요. 그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고, 이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경찰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6개로 딱 축소해놨잖아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조정을 해놨는데 여기에도 반한다. 이 대통령령이 되면 사실상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대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검찰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마약 수출입 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이거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 축소 개혁 의지에도 반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에서는 특히 입법 예고안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을 하게 되면 향후 이 대통령령의 해석과 적용, 개정에 있어서 이 검찰, 법무부의 독주로 인해서 갈등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 이걸 보면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은 경찰을 충견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한테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뺏어다 주죠. 그 다음에 수사권과 이 기소권 전부 다 경찰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잘못된 경찰, 검찰, 수사 조정권을 바꾸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